최보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국정안전 관련하여 먼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최근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이자 최고 의결기관이고 그 판단은 단심제로 확정됩니다. 이러한 제도전 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사건 순서 판단의 중요성, 절차의 적법성, 결정의 엄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서에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내지 권한쟁의 결정이 우선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연구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점의 사유로 인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에 따라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장은 과반수 찬성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의 헌법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연이은 탄핵을 공언하며 국무회의에 마비까지 시사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을 지연한다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이 철회되어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의 쟁점이 매우 간단해졌음을 고려할 때 헌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연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원칙에 충실한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하며 책임있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탄핵 심판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핵심인 내란죄 부분이 철회되어 탄핵소추 의결 무효, 사실상 소추 사기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중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중단하거나 각하가 고려돼야 될 것인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여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법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더욱이 헌재 재판관의 내란죄 철회 권유가 사실이라면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또한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것은 그만큼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법자가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에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1월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게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정안전 관련하여 지난 회의 때 본위원이 제안드렸던 당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 TF는 당에서 민생경제를 포함한 특위에 포함되어 발족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경제는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8인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헌법 절차를 포기하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헌법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광복 8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또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의 순서와 절차의 적법성을 잘 판단하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